네,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모든 일정을 마치고 우리 시간으로 조금 전 북한을 향해 떠났다는 소식이 현지 보도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오늘 내일 정도에 떠날 거 18일 정도에 떠날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역시 예상을 빗나가는 그런 일정인 것 같습니다. 아마 기차로 타고 저 모습입니다. 오늘 현지 매체에 보도된 영상입니다. 예. 빵빠레가 울리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흔들고 경례를 한 다음에 전용 기차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 김건식 교수. 예.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5박 6일이면 북한을 그렇게 오랫동안 비운 것도 이례적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북한에서는 1인 수령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다른 정상적인 국가와 달리 그 지도자라고 하는 김정은이 외국에 직접 방문해서 순방하고 정상회담 갖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기껏해야 이제 러시아 한두 번 가고 중국 자주 가고 이러는 건데요. 그 비울 때도 굉장히 그 경호상의 안전, 호의 같은 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예.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져 있고 그리고 동선도 공개가 되지 않고 일정 자체도 미리 전부 예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제 서둘러서 귀국하는 걸로 좀 확인이 됐는데 제일 중요한 건 경호입니다. 경호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의아했던 것처럼 정상적인 나라 대통령이라면 다른 나라를 순방할 때 비행기 타는 게 가장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김정은은 그 북한의 권력자가 된 이후로 비행기를 타고 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도 열차를 타고 수천 킬로를 달려서 갔고 열차에 전용 리무진을 태워서 열차가 정박해서 쓰면 거기서 전용 리무진을 타고 또 도보로 이동하는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정말 북한에서 수령제라고 하는 이 최고 지도자의 경호와 호의 문제를 위해서는 보통의 정상 국가의 상식과는 다른 그런 해외 순방, 정상회담 일정, 그리고 이동 수단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아마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오랫동안 5박 6일 이러면 닷새는 과연 어디서 잤을까? 뭘 먹었을까? 뭐 이런 등등이 궁금하잖아요. 뭐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무기 시찰도 하고 했습니다만. 근데 지금 보도에 나오는 걸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잠은 열차에서 잤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그것도 그러니까 아마 경호상의 호의에 대한 위험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행기를 안 타는 이유는 그렇게 그 비행기가 좋은 비행기가 없다는 것도 있습니다만 비행기를 타고 갔을 경우에 만약에 적들의 어떤 그 불시의 공격, 특히 이제 미국을 되게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노출될까 봐 하는 두려움이 항상 있고요. 두 번째로 그 숙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용 열차 안에 숙소가 마련돼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외국에까지 나가서 자신들이 직접 경호를 책임지지 않는 외국 내 어떤 숙박시설에 가는 건 굉장히 두려울 수 있죠. 부담스러울 수 있죠. 예. 근데 4년 전에 러시아와 푸틴과의 정상회담 때는 극동 연방대학에 가서 그랬죠. 연방대학 안에서 머물렀습니다만 맞아요. 예. 그것도 굉장히 지금 볼 때는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5박 6일의 일정 동안에는 뭐 확인은 정확히 안 됐습니다만 지금 예측되는 바로는 따로 숙소에서 머물렀다는 지금 기사나 언론 보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낮에는 일정을 밖에서 소화하고 밤에 자는 것은 자신의 또 전용 열차에 가서 자신이 믿는 자신의 경호원들 옆에 있는 그런 안전한 열차에서 아마 숙식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오늘 조금 전에 나온 보도 제가 아까 잠시 봤는데 뭐 선물을 하나 받았다면서요? 선물이 어떤 걸 받았답니까? 최근에 타스통신 보도에 금방 떠날 때 보니까요. 연해주 주지사가 김정은에게 이 정상회담 또 순방 방문 기념으로 선물을 보냈는데 자살 드론 5대 하고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것도 참 저희들이 봤을 때 상식적으로 좀 정상이지 않은 모습인데 우리도 한미 정상회담하고 한일 정상회담하고 뭐 한중 정상회담에서 정상적인 국가 간의 어떤 정상회담을 하면 서로 주고받는 선물이라는 게 무슨 문구류라든지 아니면 기억에 남을 만한 어떤 뭐 선물 같은 걸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을 살상할 수 있는 자살용 드론, 뭐 그리고 실제로 드론에 무기를 실어가지고 다른 나라에 보내서 그 폭탄을 보낼 수 있는 이런 드론 같은 걸 보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정말 지금 러시아와 북한의 이번에 정상회담을 미국 언론이 왕따 동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정말 지구상에 유례가 없는 독재 국가의 기괴한 모습이라고 이 선물 주는 모습까지 아마 나타나는 것이죠. 예, 뭐 푸틴 대통령이 준 게 아니고 뭐 연해주 주지사가 줬다고 하는데 주지사 선에서 저런 선물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참 러시아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마피아 영화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게 자폭 드론의 자료 영상입니다만 저렇게 위험한 그런 그 무기 공격용 살상 무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가서 방명록을 여러 번 썼습니다. 제가 몇 개 소개를 해드릴 텐데, 네, 정의와 평화를 지켜낸 승리의 항적은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영원합니다라고 하면서 9월 16일 날 쓴 방명록도 있고요. 또
9월 달 또 9월 16일 날, 9월 13일 날 여러 가지 방명록들을 많이 남겼는데 글씨가 예전에 쓴 거에 비해서는 조금 보통 김정은이 오른쪽 위로 올라가게 글씨를 치켜 쓰게 쓰는데 뭐 그게 김일성체라고 한다면서요? 그렇죠. 그게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수령들이 비슷한 글씨체를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백두체라고 하기도 하고 김일성체라고 하는데 북한의 수령이 갖는 절대적 권력을 상징하듯이 글씨가 굉장히 자신만만하고 아주 권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측 상단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방명록에는 지금 가로로 좀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옆으로 가네요. 약간 우측 상단으로 올라가는 그 정도가 좀 예. 적죠. 네. 제가 봐서는 그래도 다른 나라에 가서 러시아의 땅에 가서 러시아 방명록을 쓰는 건데 자신이 유일 최대 권력이다라고 보여줄 저 필요 없죠. 오른쪽 게 저게 네, 맞습니다. 예, 오른쪽은 미사일 이제 그때 자기 당 군수공업부에 보낸 그 친필 사인입니다. 많이 달라졌는데요. 아주 45도 이상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왜냐하면 자기가 최고기 때문에 저것도 내용이 그거입니다. 쏘라, 승인한다, 단행한다. 아주 반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자신의 절대적 권위를 상징하는 북한 내에서의 필서에는 아주 뭐 45도 가깝게 우측 상향으로 올립니다만 예. 이번에 이제 러시아 갔을 때 방명록에는 러시아라는 상대 국가에 대한 예. 입장의 A 그리고 러시아 가서조차도 자기가 절대적 권력 자랑을 보여줄 필요 없기 때문에 조금 낮은 각도로 올리지 않았나. 그러나 백두체와 김일성체의 그 모양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낮은 각도, 낮은 자세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 그건 좀 뭐 해석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좀 남겨두고요.